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추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반포 시에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이 적용된다. 4.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301조 강간 등상해치상 또는 제301조 2 강간 등살인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5. 심신장애의 유무는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6.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별건인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관련 사실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고수하는 구성요건 모델설에 의하면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8.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9.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10.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11.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2. 공문서 작성권자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한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13.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이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15.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16.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17. 몰수 또는 이에 가름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18. 범죄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 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몰수의 대상인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19.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양벌 규정 중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지만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2. 양벌 규정에서 법인 처벌의 요건으로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여야 한다. 23. 구건축법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 규정과 같이 법률의 벌칙 규정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 규정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24.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5.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면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6. 무면 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한 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 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7.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 범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8.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29.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작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을은 작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0.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별도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고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고 포괄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 31. 피고인이 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기망당한 카드 회사가 발급해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 자동 지급기를 통한 현금 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 발급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사기의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 32.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므로
그 행위자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33. 부작위범의 자귀 의무는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고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귀 의무가 공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귀 의무는 있다. 34.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귀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자귀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35.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 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36.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통사고에 고의과실 없는 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37. 강도를 모의한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범행의 실행행위 중 강간을 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다른 공모자는 강도의 공동정범만 인정될 뿐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는 없다. 38.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39.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의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40.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41.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2.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3.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개 발언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44.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45.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6.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그 종범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7. 을이 범죄 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갑에게 교부한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가 불법원 임급여물에 해당한다면 갑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8.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9.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50.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다. 51.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례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뇌물을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52.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53.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54.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55. 정범의 실행에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56.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57.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58.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9. 직권남용죄에 있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0.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61.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면 공문서 위조죄의 공문서가 된다. 62.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3.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64. 위조된 공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65.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6.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7. 갑이 참고인 조사 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공범,을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때 을이 갑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을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8.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69.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70.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71. 한 의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73.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74. 갑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75.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76. 골프장 여종업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77.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78.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79. 갑이 카메라폰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A의 치마 속 신체 부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